금자 할머니는 지금도 섬뜩했던 그 소리를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비 올라가면은 그 귀신 신나는 소리 나잖아요.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막개 울음소리도 같고 뭐 울음소리도 같아. 애 소리 하더만 금방 119차 소리 난 거예요. 정체 모를 울음소리가 마을에 퍼진 건 지난 7일 오후 5시 무렵. 구급대원은 물론 경찰까지 출동한 곳엔 한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집 앞 잔디밭 쪽에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패뚝하고 중간이 하고 머리 부분에 이렇게 있다고 있었던 거예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40대 여성 선미 씨.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이쪽 손을 잡고 앉을 수 있는데 오래 앉아있으면 또 뒤에가 땡겨서. 통증이 심해 앉아있는 곳조차 고통이라는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녀가 한참 나가서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다가가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엎드리기를 뭐 하는 거지 했는데 선미 씨는 반려견 지킴이와 함께 산책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이웃의 담장 너머에서 다짜고짜 욕설이 날아왔다는데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지나가는데 왜 욕하세요? 심상치 않은 상황에 휴대전화를 들고 녹화를 하던 그때 강목을 집어든 남자가 선미 씨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머리만 처음에 계속 때리는데 나무 강목이 부러졌어요. 계속 때리다가 나중에 쇠파이프를 갖고 왔을 때 이제 머리를 맞으면 안 되겠다 해서 팔로 이제 막다가 팔이 부러진 거거든요. 어차피 징역할 걸 아예 죽여버리고 가겠다는 식으로 계속 때려서. 심지어 강목이 부러지자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남자. 의식마저 아득해져가는 상황에서 선미 씨는 간신히 전화로 신고를 했답니다. 긴급 신고 112입니다. 여기 대문 앞에서 제가 몽둥이를 맞았는데요. 결국 선미 씨의 몸엔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진단서 보면 이제 다발성 골절 이런 경우 이렇게 횡단면으로 심하게 골절이 되어 있는 경우는 외부에서 굉장히 심한 강한 힘에 의해서 골절됐다고 봐야 되죠. 또 보면 이 골절 외에도 무릎 인대 손상 그리고 다발성 타박상 그다음에 열상 어깨 쪽에도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되는 거죠. 후유증이 꽤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치 9주 진단에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다는 선미 씨. 딸에게 벌어진 잔혹한 사건에 아버지 상민 씨는 한 가지 의혹이 생겼다고 합니다. 15분 동안 폭행을 당했다는데요. 흉기가 이미 다 준비된 상태고 피해자를 오게끔 만들어서 거기서 가입했다. 이거는 죽여버리겠다는 목적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없을 때 이 대문을 두드리면서 다리 몽둥이를 뿌려버리겠다고 이렇게 딸한테 협박을 했어요. 6월 달에요. 넉 달 전에도 등산용 스틱을 들고 선미 씨를 찾아와 협박했다는 남자. 그가 문제 삼는 건 다름 아닌 개똥이었는데요. 얘예요? 사건 현장에 선미 씨와 함께 있었던 지킴이라면 분명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가 무섭게 아이고, 너가 싼 건가? 이를 보는 지킴이. 혹시 그날도 바로 이 변이 문제였을까요? 우린 이웃 주민들의 목격담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아가씨가 개를 데리고 왔다 똥을 갖다 큰 놈을 놓은 거예요. 아저씨가 썩이라고 막 문 열란 거예요. 근데 똥은 안 놓은가봐요. 그 여성분이 산책시키던 개가 네. 자기 집 앞에 그 도로에 똥을 싸놨다고. 안 썼어요. 그때 사건 터질 때 그때 똥 없었어요. 경찰들 다 보고 갔는데. 그날 현장엔 개똥이 있지도 않았다는데요. 황당한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면 성기 재작년에 갔어요.
주일 같은데 뭐 모임을 한가 뭐서 한가 많이 돼. 경찰들이 뭐 모임을 한 몰라 무엇인가 지금 경찰 출신이래요? 지금 경찰에서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잡으려고 있다 그래. 선미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남자가 자칭 전직 경찰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제가 사건 출입을 할 때 폭력반 팀장을 했었어요. 아마 그 양반이 2000년 초반경에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가해자의 정체는 전직 경찰 출신의 60대 남성 황 씨였는데요. 계세요? 계세요? 아무리 외쳐도 인기척이 없는 황 씨의 집. 이곳엔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강목이 2개가 있네. 여전히 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 강목. 이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 의문이 커지던 그때 어디선가 백구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얘 똥 쌌나 봐. 황 씨의 집 길목에 점점이 따끈따끈한 흔적을 남깁니다. 나 어디 똥 쌌어? 제작진을 경계하며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있는 이 녀석은 정말 어디서 왔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 이집게예요? 네. 강목에서 하고 그래서 욕먹는 거잖아. 황신의 대문 앞을 개똥밭으로 만든 게 황씨개라는 겁니다. 그게 원래 사람 다니면서 저렇게 지금 다 아주 오줌 싸고 똥 싸고 돈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걔가 아주 못생긴 무청이에요. 우리 강아지요 역 주고 밥 다 먹어버리고 엄청 스트레스. 마을 곳곳을 누비며 영역 표시를 하는 건 다반사요. 아래 동네 닭을 물어 죽였다는 소문까지 파다 있는데요. 자기 걔는 그렇게 코로나 사방대한 피해를 준 건 생각도 않고 나는 그렇게 조금 지랑 꼴을 못 보면 쓴대요. 그 여자는 항상 걔를 묶어갖고 다니더만. 하지만 이 사건엔 수상한 점이 더 있다며 우리에게 연락을 해온 이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최 기자였는데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예? 나 그 시우 저 해거든. 나한테 지 이름 빼주라고 계산해주라고. 이럴 수 있냐고. 알만한 사람이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기사를 안 내리면 네.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요. 당신 그러면 안 돼. 지역사회에서. 뭐 명예훼손 뭐 고소고발 뭐 하겠다면 잠깐만요. 그러면은 남자가 받아. 알만하신 분이 이름까지 거론되고 왜 이렇게 이름까지 썼나요? 누구세요 그냥 지금 전화하신 분이? 가족이란 말이야 지금. 예? 가족이라고. 이 양반은 나도 중앙에서 올려서 지금 몇십 년 근무를 했어. 선배 기자한테 형님 한번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오. 그 목소리 나오죠? 응? 그래. 왜 그래? 팀장 연결했어. 현직 경직. 네. 그는 대체 이 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황 씨와 어떤 관계일까? 우린 백 팀장을 직접 만나 확인해봤습니다.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이제 선배고 그러니까 전화 온게 그때 식당에서 가족끼리 모이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좀 오버 되게 좀 말을 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 신용을 했지만 그것이 어떤 뭐 사악하고 영광적인 뭐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근데 왜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경찰하니까 솔직히 말하기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그럴 수 없는 거니까 거기서 가족이라 가지고. 그날은 그럼 사건 얘기는 전혀 안 나누신 거예요? 아이고 사건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을 해서 되냐 그 내용이지 뭐 여기에서 뭐 경찰이 100대가 혹시 뭐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나쁜 짓 하고 빠져나가봐서 가장 두렵죠. 총 집에 왜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속이 안 돼 있고 여기서 딸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있겠냐 이거죠. 무서워서. 그런데 인터뷰 도중 상민 씨에게 연락을 해온 이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누구신가요? 저입니다. 그 옆집 그 늙은 놈입니다. 네. 아니 제 딸을 폭행한 사람입니까? 예. 다름 아닌 황 씨였는데요. 지금 만나요. 어떻게 했는지 얼굴 좀 봅시다 진짜. 사건 이후 처음으로 황 씨를 대면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무릎을 떠 꿇는 황 씨 부부. 폭행을 당해야 될 이유를 사장님이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뭐 술도 안 드셨고 뭐 마약 한 것도 아니실 것이고 술을 잘 안 드십니다. 경찰도 아는데 범인을 잡아야 할 사람이 그러니까 범인 같은 행동을 하면 되냐 이거죠. 옛날에 좀 쌓였던 것이 있고 해서 저도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좀 있었겠죠. 항상 걔들이 습성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싼 데다 싸요. 그렇게 보면. 한 책씩 계단 제가 거기다 똥을 쌌던 거. 근데 항상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하니까 제가 또 오해를 한 것도 똥 싸는 거. 이 시골 동네에 똥 싸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나도 우리 집 앞에 똥 싸면 내가 치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대문 밑에다가 쇠파이프하고 강목을 미리 갖다 놓고 유인을 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폭행한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풀어놓고 키니까 우리는 이제 개 못 나가게 한두 달 전에 한 것이 아니라 오래됐으면 설치해놓은 어제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녔어요. 똥 싸고. 잘 몰랐어. 무슨 진짜 몰라. 그렇다면 황 씨의 분노가 선미 씨에게 향했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 똥 싸고 오면 그래서 내가 와서 좀 계획을 하냐고 했더니 나한테 대들고 죄송합니다 해버려서 끝날 일인데 그 집에까지 또 쫓아와서 또 다이는 저한테 문제 받느라고 막 그랬으니까 집사람들 근데 반말해야 돼요? 저 아세요? 저 아세요? 그까짓거라뇨. 어떻게 반말하세요? 먼저 반말을 하고도 자신에게 따져 묻는 선미 씨가 괘씸했다는 황 씨. 뒤늦게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런 게 이제 주변에서는 마귀가 붙어버렸네 시연됐네 괜히 변소리가 그날 어찌 좀 내가 정신이 헷갈아버리고 있나 의사 말이 불구가 돼서 나올 수 있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을 이 가슴에 저 부모가 안고 묻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경찰에서는 특수 상해 혐의로 신청을 했어요. 영장 신청은 월요일쯤에 들어간 상태예요. 아직 심사 중이에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폭행을 한 결과로 상해를 입었을 때 이제 특수 상해죄가 적용이 되고요. 강목과 쇠파이프를 이용했다라는 거. 자칫 다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서 이제 공격을 했다는 점. 이 사안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가중 처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4년 6월까지도 선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사건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더 있습니다. 개똥. 이 개똥. 여기도 개똥이. 황 씨가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똥 테러견은 정말 누굴까요?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범인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런 것은 이제 시골이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신혼라고 아파트 가서 살아야지 왜 시골에 살아? 너 고양이가 한 번씩 와서 난리 쳐버려요 막. 고양이가 똥 싸고 시골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가지 그러면서 그래서 이해하고 살아야지. 그래도 안 되잖아 솔직히. 이웃의 흠조차 닦아주고 치워주는 게 이 동네의 관습이라는데요. 선미 씨와 황 씨의 집까지의 거리는 불과 100m. 이 길 위에 진심 어린 사죄, 이해와 배려가 놓이게 될 그날은 언제쯤 올까요? 아마도 그때가 되면 변고도 말끔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